사이다 무비튼. 학창시절에 시급이 괜찮은 근처 오락실에서 알바를 했다. 당시는 아직 점원들의 태도가 불량한 시절이었고 점장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소에도 현장에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마이크로 화만 내는 게 업무라고 착각하는 답도 없는 인간. 차별 대우도 심해서 같은 실수를 저질러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로 넘어가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지금 장난해 임마? 뇌도 없냐? 하며 화를 내곤 했다. 대우가 뻔했기에 알기 쉽게 점장님께 아첨을 부리는 놈들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 또다시 우쭐대며 기어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한 번 찍힌 놈은 거의 왕따 취급을 당해서 다들 그만두곤 했다. 게다가 카운터 알바생이나 커피를 내오는 누나들에게는 맨날 작업이나 걸고 완전 답도 없었다. 특히 귀여운 신입이 들어올 때는 완전 쓰레기처럼 굴었다. 틈만 나면 데이트하자고 꼬시질 않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절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강제로 일 끝마치고 같이 놀러가자며 끌고 나가려고 해서 다들 엄청 싫어했다. 결국 거절하면 잘라버리겠다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협박을 해서 식사 자리에 데려가거나, 그래도 싫다고 한 애들은 성희롱을 못 견디고 그만두곤 했다. 그래서 항상 가게는 일손이 딸렸다. 그래서 손님들을 기다리게 할 때도 많았고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럼에도 망할 점장놈은 본인 탓으로 인재가 부족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더럽게 일 못하는 뇌도 없는 자식들, 일이 장난이야? 이까짓 거 가지고 빨리빨리 안 움직여? 와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쓰레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점원과 알바생의 평판은 완전 바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큰 이벤트가 있어 아침부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이 자식은 항상 그랬듯 모니터 너머로 고함만 지르고 있었다. 그것도 듣기 거북한 욕설들만 한가득. 처음에는 묵묵히 대답했는데 중간부터 가짠치도 않게 느껴져서 대답을 안 하게 되었다. 안 그래도 이벤트로 가게는 북적거리고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불러대고 왜 불러도 안 오냐, 왜 이렇게 늦게 오냐 하며 수도 없이 클레임이 들어오고 있었다. 물론 이것도 모두 다 망할 점장 탓이다. 하여튼 그래서 화가 났는지 고함이 점점 심해졌다. 손님들 항의도 들어야 하는 와중에 인이어로는 점장의 고함까지 흘러나와 귀가 너무 아팠다. 이런 상태로는 도무지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인이어의 전원을 꺼버렸다. 그랬더니 점장이 밖으로 걸어나와서는 말했다. 야, 너 잠깐 와봐. 예, 분부대로 해야죠. 이렇게 바쁜데 참 눈치도 없는 인간이시네요 생각하면서 나는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로 데려가니 곧바로 점장은 큰 소리로 폭언을 뱉어내기 시작했다. 야, 너 내가 하는 말 안 듣고 있었냐? 내가 말하고 있는데 감히 무시를 해? 라며 사무실에 들어가서부터 계속 거듭되는 잔소리. 덕분에 또 귀가 아프기 시작했다. 나도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듣자 하니 열이 뻗쳐 한마디 받아쳤다. 나는 손님들 상대하느라 바빠 죽겠다고. 네 상대나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그건 니들이 모두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해는 무뇌라서 그런 거 아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자한테 성희롱이나 해대고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은 힘으로 찍어 누르기나 하는 네 탓이겠지. 여태껏 가만히 있던 것도 있지만 맞받아친 건 처음이라 잠깐 점장이 당황하더니 뭐냐 그 태도는? 사과 안 해? 라고 말했다. 사과할 만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 어차피 자를 거잖아. 때려치고 말지. 솔직히 이딴 직장 지긋지긋해서 그냥 그만둘까 하던 참이라 세게 나갔다. 그랬더니 점장은 내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며 단추 몇 개를 풀어 소매를 올리더니 타투를 드러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눈치챈 것이 있었다. 점장은 내가 타투를 보고 쫄아서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한 건지 거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딴 걸로 겁주려고요? 고작 기계로 대충 그린 걸로? 라고 말하니 들통난 게 얼굴에 다 드러났다. 말해두는데 그딴 걸로는 안 쫄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문신을 매일같이 질리도록 봐와서요. 라고 말하니
점장이 굉장히 티나게 뒷걸음질 쳤다. 아까 그 거만한 얼굴은 어디 간 건지. 응? 너? 점장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대강 예상되었다. 뭐 약간 오해하고 있을 것도 말이다. 점장은 재빨리 타투를 감추고는 사이다야, 오늘은 점심때까지를 하루 일한 걸로 칠 테니까 가봐도 돼. 내일 다시 보자. 라고 실실 웃으며 나를 돌려보내려고 했다. 아니 지금 가게가 이렇게 난장판인데 뭘 믿고 지 맘대로 말하는 거지? 멍청하기 짝이 없네. 라고 생각하며 나는 용건이 끝났으면 전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이렇게 가게가 바쁜데 동료들만 남겨두고 돌아가는 게 어딨어요. 라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와 다시 일하러 돌아갔다. 점장은 멍해져서 그 후로 이니어의 고함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동료들도 내가 점장한테 불려가서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돌아오니까 갑자기 점장의 고함 소리가 멈춰서 무슨 마법을 부린 거냐고 엄청 물어왔다. 나는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지만 뭐 점장은 아마 내가 조폭들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다가가기도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못하고 애매해진 거지. 사실 내 가족은 옛날부터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진짜 문신을 넣은 아저씨들에게 귀여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진짜를 보았다고 얘기한 거다. 당시 나는 아저씨들의 등짝에 용이나 도깨비 같은 게 엄청 많아서 아저씨들을 볼 때마다 엉엉 울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착했고 야 꼬맹이, 우유 안 마시면 키 안 큰다? 라며 자주 병에 든 우유 같은 걸 사주셔서 나중에는 마음을 열곤 했다. 지금도 고향이 그리워져 얼굴을 보러 갈 때면 꼬맹이 많이 컸네? 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다. 요즘에는 옛날 목욕탕 자체가 흔하지 않은 것과 문신한 사람은 절대 안 받겠다는 곳이 많아서 우리 목욕탕은 옛날부터 알고 지내온 손님들이 많아 모두 세월이 지나도 사이가 좋다. 아버지도 조폭들 상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뭐 하는 거야 이놈 자식아? 문신에 확 물 부어 지워버릴까 보다. 같은 말을 하며 아저씨들이랑 장난칠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점장의 가짜 문신이 가짠치도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뭘 말하기도 전에 점장이 멋대로 오해해서 겁먹은 거니까 뭐 어때 하고 내버려둔 건데 그 후로 점장은 왠지 모르게 나를 무서워해서 마이크로 소리치는 일도 싹 사라졌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게가 바빠지면 선뜻 도와주러 홀까지 나와서는 오늘은 바쁘니까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말하며 내 눈치를 본다. 동료들도 어리둥절하면서도 직장이 엄청 편해졌기에 나한테 평생 이 직장 그만두지 말아달라곤 했다. 게다가 점장의 괴롭힘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싹 다 없어졌다. 한 번은 점장이 여자애를 꼬시고 있길래 내가 제 친구한테 무슨 용건이시죠? 라고 하니까 얘 네 친구였구나? 네, 그런데요? 라고 말했더니 엄청 쫄아서는 도망갔다. 뭐 실제로도 그 애와는 친구였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뿐이지만 점장은 누가 나와 관계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여자애를 절대 꼬시지 않게 되었다. 점장의 180도 바뀐 태도에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하면서도 점원들은 모두 박수치며 기뻐하는 데다가 점장도 엄청 열심히 일하게 됐으니 좋은 게 좋은 거겠지. 참고로 왜인지 나는 지금 숨겨진 보스라고 불리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